1966년 어느 가을날 저국의 서북변 압록강 기슭에 위치한 평안북도 삭죽은 남사 노동자구에서 태어난 한 소녀가 처음으로 탁구공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전혀 무게를 가늠할 수가 없이 가볍고 색깔도 흰눈처럼 하얀 탁구공. 매끈하면서도 부드럽고 그 작은 주만에 꼭 쥘 수도 있는 이 탁구공에 소녀가 희망의 첫 꿈을 실어본 나이는 10살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학교 탁구 소조를 담당한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탁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의 이 말에 선생님은 옆에 있는 지구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의 족수는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아니라 전 세계의 탁구 강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걸 명심하거라. 순간 소녀는 지구우이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우이에 탁구공을 가져다 대보았습니다. 지구우이와 탁구공. 직관적으로는 그것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차이를 두고 있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이 아득한 차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소녀가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소녀가 처음으로 탁구공을 손에 쥔 그날로부터 9년 후 전설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온 행성을 뒤흔든 세계 탁구 여왕이 됐습니다. 그가 바로 노력영웅 인민체육인 이중 세계 탁구 선수권 보유자 박영순 선수였던 것입니다. 당년 19살의 세계 탁구 여왕으로 이것은 명실공히 기적이었습니다. 그가 10살의 야심에 차 바라본 지구는 드디어 조선에서 태어난 19살 처녀의 존재를 알게 됐고 그의 심 앞에 경탄했으며 그의 승리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한 출판물은 이렇게 썼습니다. 조선 박영순 선수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여자 단식 경기에 처음으로 혼자 참가하였다. 지난 시기 조선 탁구는 남자가 강하였다. 1960년대는 조선 남자들이 활약한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탁구 종목을 시작한 지 몇 년 만인 제26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여 12위를 하여 단번에 1급 대열에 들어섰으며 제29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는 2위를 하였다. 반면에 여자는 전혀 실적이 없었다. 그런 조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선 선수인 박영순이 우승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때문에 세계 탁구계에 준 충격은 그만큼 컸던 것이다. 소유럽의 한 통신은 이렇게 또 전했습니다. 19살에 지구를 정복한 박영순. 얼굴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백조의 날개같이 율동적인 걸어치기 또한 우아한 하나의 예술이었다. 전 세계가 사랑한다. 동방조선의 불패의 미인 박영순 선수를. 실로 이런 경탄, 이런 찬사는 만리 우주회로 끝없이 메아리쳐 갔습니다. 여기 평양국제비행장 항공 역사는 나라의 대문이나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대문을 거쳐 박영순 동지가 세계와 겨루기 위해 저국을 처음으로 떠났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박영순 선수가 16살 되던 해였으니까 그게 아마 중국에서 진행된 제1차 아시아 탁구 선수권대회 청소년급 대표 선수로 선발되었던 1972년도였습니다. 예, 우리 동생이 고향을 떠나 그때 당시 이팔 체육단으로 떠나간 지 불과 4년도 안 되는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동생은 자기가 국제경기에 출전한다는 것을 전보로 알려왔습니다.
이보라고. 전보가 왔어, 전보. 평양에 간 용순이가 국제 경기에 나간다루만. 아니 뭐라고요? 어디? 제1차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 참가함. 외동딸 용순올림? 아니 여보, 이게 꿈이요 생시요? 평양에 간 지 이제 4년밖에 안 된 애가 어떻게 국제 경기에 벌써 나간다는 거요? 아니 나가니까 정보를 줬겠지요. 어디 보자요. 제1차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 참가함. 분명하구나. 야 정말 우리 용순이가 천리마를 탔나 봐요. 여보세요 당신은 아바이. 기쁜 소식을 알려줘 정말 고마워요. 그때 그 정보의 내용은 통신원의 입을 거쳐 온 삭주 땅에 자자하게 소문이 났습니다. 삭주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제 집일처럼 기뻐했고 박용순 선수의 승리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았습니다. 삭주의 풍분과 격동, 이것은 아직 온 나라 온 세계가 그를 알기 3년 전에 있은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당에서는 이름 없는 탁구 소정원이었던 박용순 선수의 남다른 탁구 재능을 소중히 여기고 15살부터 대담하게 국제 경기에 내보내어 귀중한 경기 경험을 쌓고 모비의 경기담을 키워나가도록 했습니다. 박용순 선수가 세계 탁구 선수권을 쟁취하기 전까지의 경기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972년 중국의 베이징에서 열린 제1차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 청소년 경기에 처음으로 참가하여 여자 단식 경기에서 3위를 하고 같은 해 전 인디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여 여자 단식 1위, 여자 복식 1위, 혼성 복식 경기에서 1위를 쟁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 해인 1973년 제1차 3대륙 탁구 친선 조총 경기 대회에서 여자 단체 2위, 여자 복식 1위를 쟁취하여 우리나라 여자 탁구계의 별로 단연 빛을 뿌리게 되었으며 이런 것으로 하여 제33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자 단식 경기 대표 선수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경기 성과들은 세계 탁구 유황회로 가는 결전의 길에서 그가 피땀으로 점령한 하나하나의 거지들이었습니다. 역사의 폐지에 오르는 영성의 첫 시작마다엔 그 어떤 남다른 사연이 있기 마련인 것처럼 박용순 선수에게도 당대 나이 어린 소녀치고는 남들과 유별나게 다른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용순이가 처음으로 탁구 공을 치게 된 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동생은 어릴 때부터 무용과 음악에 취미가 있었던지라 학교 체육무용 소조에 들어가려고 했댔습니다. 1960년대 중엽에 체육무용이라고 하면 삭죽은 체육무용이 전국적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언제인가는 평양 학생소년공전에서 열린 전국 학생 체육무용 경연회까지 참가하여 1등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여 삭주 땅에 딸을 둔 집 어머니들은 다 학교 체육무용 소조에 자기 딸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어린 소녀 박영순의 어머니도 여기에서 예외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 어느 날인가 본 청소년 탁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우리 동생은 예술 공연이든 체육 경기든 구경이라면 끼니를 번질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더구나 이번 경기에 자기 학교 선수들이 참가한 것으로 해서 더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박영수는 실망했습니다.
자기 학교 선수가 연속 실점을 당하니 맹랑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응원할 기분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이는 어려도 학급 반장으로서 언제나 앞자리를 차지해야 정상인 것으로만 여겨온 승벽심이 강한 박용순에게 있어서 학교팀의 참패를 인정한다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여 나어린 박용순은 한 학급의 미양이에게 자기는 체육무용을 그만두고 탁구 소조원이 되겠다는 것, 사람은 필요하면 결심을 제때에 바꿀 줄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박용순 선수는 탁구예로의 첫 발자국을 내딛게 됐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본 박용순 선수는 왼손 기어잡이 탁구 선수로 알고 있는데 집안 내력이 원래 다 왼손잡이였습니까? 아닙니다. 원래 우리 동생은 오른손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탁구를 시작하던 초시기에 학교 탁구 소조 선생님이 그를 왼손잡이로 키웠습니다. 당장 큰일이라도 칠 듯이 탁구 소조에 들어갔으나 박용순 선수의 탁구 실력은 좀처럼 개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탁구 지도 교원이 그에게 왼손잡이가 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탁구를 치자니 생각처럼 팔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왼손잡이로 바꾸는 일은 그의 탁구 발전 속도를 다른 동무들보다 포구나 더디게 했습니다. 탁구 소조원들의 훈련 경기를 보러 왔던 학교의 교장도, 담임 선생님과 학급반의 동무들, 그리고 박용순의 부모들도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박용순이 탁구 선수로는 전혀 가망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동생이 탁구 소조에 들어가 훈련하는 데 대해서 제일 뒷다리를 잡아당긴 건 유감스럽게도 바로 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밤늦게까지 훈련하다가 오게 되니 집안의 모든 일은 다 도맡아 내가 해야 했고 또 동생이 없으니 심심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땐 어머니가 직장에서 늦게 돌아오게 되면 밥도 내가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박용순에게는 쉽게 쉬어들거나 물러서리하지 않는 남다른 기질이 있었습니다. 왼손잡이의 완성을 위해 훈련은 물론 수저지는 법도 왼손으로 다시 익혔으며 바느질도 왼손으로 했습니다. 지어 빨래도 왼손으로 하다가 오른손을 빨래방치로 내리쳐 상한 일도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박용순 동지의 고향에 갔을 때 마을의 한 노인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박용순은 부모님들에게 족제비가 대체 어떤 짐승인가를 물었습니다. 마을에서 사는 한 영해군인 아저씨네 집에서 많은 토끼를 기르고 있었는데 족제비가 달려들어 며칠에 토끼 한 마리씩 해치우고 달아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예군인 아저씨가 애지중지 키우는 토끼를 또 한 마리 해치우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을에 늙은이건 아이건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어린 여학생 박용순은 그때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 족제비를 내가 기어이 잡아 없앨 테야. 이렇게 되어 집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집으로 오가면서도 돌 팔매질 연습을 직심스레 했습니다. 지호는 공부 휴식 시간에는 물론이고 집에 돌아와서도 밤이고 새벽이고 돌파매질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학교 탁구 소조에도 가지 않고 돌파매질에 여념이 없는 동생을 놓고 사람들 속에서 이제는 용순이가 탁구에서 손을 들고 나앉았는가 하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나어린 박용순은 차돌로 영예군인 아저씨네 집 토끼우리에 접근하는 족제비의 작은 대갈통을 면바로 직격했습니다.
그때 나어린 박영순이 돌로 족제비를 잡았다는 놀라운 소식은 삽시 온 마을을 마치도 호랑이를 잡은 마을처럼 크게 들썩이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순이가 돌로 여우대갈통을 부셔놓았다는 소문까지 다 내돌렸고, 또 어떤 동네 사람들은 이 다음에 영순이에게 화살을 메워 산에 올려보내 곰을 잡아오게 하자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마을의 용해군인 아저씨는 토끼를 해치는 족제비를 기어이 제 손으로 잡겠다고 탁구 소저에도 가지 않는 용순이를 위해서 족제비를 잡아다 몰래 토끼 우리 밑에 놓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토끼 우리에 족제비가 왔나 해서 가만 가보던 용순이가 족제비를 발견하고 돌을 던져 면바로 맞췄던 것입니다. 예. 이곳을 숨어서 지켜보던 용해군인 아저씨가 용순이가 족제비를 잡았다 하고 크게 소리를 치면서 이웃집들에 벗져 소문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동생이 직성이 풀리게 한 다음 용해군인 아저씨는 자 용순이 이제는 탁구 소조에 가야지 하고 등을 떠밀어 보냈습니다. 족제비를 잡았다는 이런 믿기 어려운 소문을 들은 탁구지도 교원도 박영순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의 어린 가슴에서 타오르는 정의감의 불씨를 보았고, 일단 결심한 목표를 위해서는 끝까지 돌진하고야만 강한 의지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순간 탁구지도 교원은 귀중한 씨앗을 얻은 듯한 환희에 잠겼습니다. 선수에 대한 감독의 믿음과 사랑, 그것은 한 선수에게 있어서 성공의 날개와도 같이 그렇게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박영순에 대한 스승의 각별한 믿음과 족제비까지도 돌로 까눕히려 그리도 애쓴 그런 약한 기질이 서로 합쳐져 박영순 선수의 탁구 실력은 나날이 올라갔습니다. 당시 평안북도 삭주군 남사중학교 탁구 전문화 소조에는 우리 동생과 함께 박영호, 오용수, 정복순 선수들이 있었는데 훗날 그들은 모두 국가 종합팀에 망라돼서 나라의 탁구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박영호 선수는 박영순 선수와 함께 국제 경기대회에 출전하여 1등의 금메달을 여러 개 쟁취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성과에는 학교 탁구 지도 교원의 고심 어린 노력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학교 탁구 소조 지도 교원은 탁구공의 역학적 탄도와 팀성 등 탁구에 필요한 물리적 계산까지 해가며 학교 탁구 전문화 소조 운영을 과학적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는 나어린 박영순 학생이 같은 소조의 체격이 큰 박영옥의 본을 따 밀어치기만을 하려 하자 영옥동무와 영순동무의 체격은 서로 다르다. 그러니 영순동무는 밀어치기가 아니라 고로치기로 자기의 특기를 연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물리학적 계산으로 그 리치에 대하여 차근차근 납득시켰습니다. 남달리 수학적 두뇌가 좋은 박영순은 탁구 소조 선생님의 이런 설명들을 인차 이해하고 왼손 끼어잡기로 걸어치기 기술을 한치 연마해 나갔습니다. 박영순 선수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정신적 힘의 자양분이기도 했습니다. 총각 시절 속도빙상 선수였던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에게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겨울철 올림픽 속도빙상 경기에서 유럽의 강자들을 꺾고 은메달을 쟁취한 한피라 선수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이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 해낼 일이 없다. 한피라 선수는 22살 나이에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안주를 대표하여 제9차 겨울철 올림픽 경기 대회에 참가하였다. 그때 경기 조직자 측에서는 아시아에서 온 이름 없는 선수가 무슨 등수권 내에 들겠는가 하면서
한피라 선수를 경기 주로가 녹아 질적질적하기 시작한 제일 마지막에 출발시켰다. 그런데 그런 불리한 속에서도 그는 번개처럼 내달려 단연 2등의 영예를 쟁취하였다. 아마 경기 주로가 좋았더라면 그는 1등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게다. 겨울철 올림픽 역사에서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등수권 내에 들어 온 세계를 깜짝 놀래우고 조국의 존엄을 떨친 그런 처녀처럼 너도 훈련만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세계 무대에 나가 천리마 조선의 영예를 떨칠 수 있다라고 신심을 주곤 했습니다. 나무의 정수리를 향해 쏜 화살보다 달을 향해 쏜 화살이 더 높이 날아오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어린 박영순 선수는 한피라 선수를 고울로 삼고 기어이 세계 탁구계를 놀려올 야심으로 훈련에서 무서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탁구채를 손에 잡은 지 단 1년 만에 박영옥, 오영수, 정복순 동무들과 함께 군 종목별 중학교 체육 전문화 소조 탁구 단체 경기에서 1등을 하여 상으로 선풍금을 타가지고 학교에 개선 장군 마냥 들어섰습니다. 그들이 민들레 피어나는 화양의 언덕길에 들어섰을 때 마을의 용이 그린 아저씨가 학급의 미항이랑 동무들과 함께 덩그 밖까지 나와 박영순 동지를 비롯한 학교 선수들의 가슴에 들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박영순 동지는 그날 선수에게 있어서 승리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고향과 모교, 동무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고 긍지이고 그것으로 오는 무한한 행복임을 알았습니다. 이런 승리의 감동을 안고 그해 12월 박영순 선수는 또다시 박영옥, 오영숙 학생들과 함께 삭주군 대표팀으로 평안북도 체육전문화소조 경기에 출전하여 전국적으로 한다는 신의주 팀까지 꺾고 단체 1위를 하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단 2년 사이에 군과 도를 벗어나 전국의 명수급에 당당히 들어서게 된 박영순 선수는 주체 57 1968년 10월 12살 어린 나이에 일약 28 체육단, 오늘의 4.25 체육단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박영순 동지를 평양으로 데려오려고 제일 먼저 시도한 사람은 당시 평양시 체육단 백옥희 감독이었습니다. 1968년 평양에서는 전국인민체육대회가 열렸는데 청소년 탁구 경기에서 평북의 12살의 어린 소녀 박영순 선수와 18살의 개성 선수와의 결승 경기는 만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내가 연수dom으로 처음으로 알게 된 거는 1968년 전국인민체육대회가 있은 그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평북도 하고 개성하고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영순도무가 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순도무는 그때 깎아치기를 하는 어린 처녀가 깎아치기를 하는데 얼마나 손목을 잘 쓰는지 야 전문 선수 못지않게 깎아치기를 잘 배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기 경기하다가 하나 먹이니까 자기 사람들 와서 야 응원 안 하니? 하더니 탁구채를 흔들어 그러더니 거기다 신발 벗어놓고 가서 정열적으로 경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박영순 선수는 비록 2등을 했지만 탁구 전문가들이 관심은 하나같이 이 신비한 소녀에게로 돌려졌댔습니다. 그 시기로 말하면 중앙체육단들에서는 탁구의 적야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던지라 학교 탁구 지도교원은 평양에 올라온 김에 이 어린 박영순 선수를 아무 중학급 체육대회나 보내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그는 평양시 체육단 백옥희 감독을 따라갔지만 그것 책임 감독과 기술부 단장은 영순이 나이가 너무 어리다, 몸도 아직 약하다, 한 1, 2년 후에 보자라고 하는 바람에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반발심이 난 탁구 지도 교원은 박영순을 데리고 다른 체육단에도 갔지만 거기에서도 역시 같은 식으로 보류됐습니다. 그는 28 체육단에까지 가보려고 했지만 어린 영순이의 마음에 또 아픈 상처를 입힐까봐 좀처럼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끝내 그의 손목을 잡고 삭주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삭주에 오니 당시 28체육단 김희진 탁구 감독이 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박영순 동지를 데려올 때 일을 자주 쳐가면서 그때 삭주에 내려가게 된 것은 세계적인 탁구 강자를 키우자면 전망성 있는 어린 학생들을 선수로 뽑아 기초교육을 잘 주고 튼튼히 단련시켜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받들고 항일혁명투사 어백령 동지가 박영순 학생을 데려올 때 대한 임무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박영순 학생을 28체육단에 데려올 때 대한 어백령 동지의 임무를 받은 김희진 감독은 즉시 신의주까지는 기차를 타고 가고 신의주부터는 정수행 버스를 갈아타면서 박영순 선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곳마다에서 나이가 어리다 몸이 약하다 하며 거절당한지라 마음도 몸도 몹시 지쳐버린 박영순의 앞에 김희진 감독이 나타났을 때 그는 목이 꽉 미어지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여 간절한 소망이 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십니까? 정말 절 데리러 왔습니까? 여기에 김희진 감독은 벌신벌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로 말하면 1211고지 용사지. 물론 전쟁 때 말이다. 지금은 전쟁 때에 다 쏘지 못한 탄화를 탁구탄으로 바꾸어 선수들의 탁구체에 재워주고 있는 28체육단 탁구 감독 김희진이지. 1211고지의 용사. 박영수는 이 말에 부쩍 마음이 통했고 믿음이 갔습니다. 이수복 영웅의 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를 그리도 애송하고 난 박영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혹과 걱정으로 얼음같이 하얗게 질려있던 그의 얼굴에는 드디어 타오르는 여명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홍조가 서서히 비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김희진 감독은 짐짓 정색한 어조로 지금 항일혁명투사 오백령 동지가 박영순 동무를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하며 12살의 어린 소녀를 동무로 엄숙히 불러주었습니다. 박영순을 맞이한 오백령 동지 역시 박영순 동무 정말 반갑소라고 그를 꼭 품어 안아 주었습니다. 박영순 동지의 운명의 주로는 바로 이렇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활주로로 달리다가 푸른 하늘로 솟구치는 초원석 비행기처럼 그의 탁구 실력은 당시 28체육단위로에 입대하도록 비약적으로 날아오르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제33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진행됐던 당시 인디아의 항구 도시 콜카타입니다. 바로 이 도시에서 1975년 2월 6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에 제33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58개 나라와 지역들에서 400여 명의 우수한 남녀 선수들이 모여온 제33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는 이름 있는 세계 탁구 강자들이 모두 참가했습니다. 제33차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우리나라 선수단은 송길천 단장과 김병건 부단장, 강릉화, 김희진 감독들과 함께 박영순, 조영호 동무들 그리고 제가 참가했습니다. 우리가 콜카타에 도착한 열흘이 된 2월 12일 그때가 남녀 단식 경기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숙소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여기서 박영순 동무는 경기에서 기어이 1등을 쟁취하겠다고 결의에 나섰습니다. 그때 박영순 동무의 그 당돌하고 그 결연한 모습에 단장 송길천도 김희진 감독도 나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제 자신도 이번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박영순 동무가 처음 참가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3등권에 들기만 해도 첫 수학치곤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무조건 1등을 하고야 말겠다는 그의 토론을 듣고 보니 놀랍기도 하고 그의 자신만만한 배짱에 고무되어 우리 감독들이 더 분발해야 하겠다는 자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탁구계에서 세계 패권을 지기 위해 이어가기 노력하여온 그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28체육단에 갓 입대한 박영순 선수는 선수 생활 첫 시작부터 정신적으로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영순 동무가 28체육단에 같이 입대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탁구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루는 탁구장에 돌아보는데 밤늦게 어디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소근소근 계속 소리가 나서 야 이거 무슨 소리나 생각해서 불을 해놓고 봤습니다. 누구도 없는데 무슨 소리나 생각해서 탁구반 밑에 보니까 탁구반 밑에 앉아서 열성적으로 눈 감고 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야 너 이렇게 늦게 뭐라니 하니까 내일 기술 상황하는 거 잘 답변해야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착한지 길에서 야 들어가서 자자 밤도 늦었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잔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영순 동무는 정열이 있고 얼마나 약한 처녀였는지 모릅니다. 박영순 선수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군대에 제시하신 일당백구호. 이것은 28체육단 선수들도 들고 나가야 할 신념의 구호라고 정치부장 동지가 오늘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이제부터 나의 적수는 세계에서 가장 이름난 100명의 최우수 탁구 선수들이다. 이들을 꺾자면 말 그대로 공격에서도 일당백, 방어에서도 일당백의 탁구 실력을 준비하여야 한다. 박영순 선수의 훈련과 생활에는 이런 정신이 관통됐고 바로 이런 정신으로 그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까지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제33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여자 단식 경기를 앞두고 인디아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 출판물들과 통신들은 저만큼 이번 대회 선수권 보유자로는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탁구 애호가들과 전문가들의 예평들을 실었습니다. 패권이 아시아인가 유럽인가 공격수인가 방어수인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제 나름의 논거를 들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우승 후보자로 지목되고 있는 선수들 중에는 제32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1등을 한 중국 선수, 오래전부터 특이한 기술을 발휘하여 아시아 선수권 보유자로 이름 있는 일본 선수, 그리고 유럽 선수권 보유자들인 마자루, 로마니아 등 경기 경험이 풍부한 세계적인 강자들이 저마다 자기 기술을 시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우승 후보자들을 타승할 선수는 과연 누구이겠는가? 그러나 우리나라의 박영순 선수에 대해서는 별로 떠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1975년 2월 13일 박영순 선수는 드디어 세계 탁구 패권자를 선정하는 여자 단식 경기에 나섰습니다. 첫 경기는 불과 한 달 전에 진행된 영연방 14개국 탁구 경기에서 1등한 유럽 탁구계의 최강자 24살의 하마수리 선수와의 대전이었습니다. 박영순 동무의 키보다 훨씬 더 크고 몸집도 큰 영국 선수는 이 굉장한 힘으로 강한 쳐넣기와 이 강타로 상대를 지시시키는 특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순 선수는 첫 시작부터 걸어치기를 배합한 연속 강타로 영국 선수의 비대한 힘을 쇳소리나게 무너뜨리고 3대2로 이겨 영국 선수단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탁구의 모국이라고 일컫는 영국의 최우수 선수가 동방조선의 나어린 신진 선수에게 패했다는 소식에 접한 온 영국 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영국의 한 언론은 안개의 나라 영국에 오늘은 슬픔의 안개가 밀려들었다라고 전했습니다. 2월 14일 오전 박영순 선수는 프랑스의 브리기테 디리에 선수와 두 번째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프랑스 선수는 국내 선수권 보유자이며 유럽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복식 경기에서 1등한 바도 있는 21살의 가마잡기 왼손 방어수였습니다. 특히 프랑스 선수는 첫 번째 경기에서 제32차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여자 단식 경기에서 1등을 한 중국의 손꼽히는 탁구 강자 홍란 선수의 맹공격을 필사적으로 막아내고 5회전에서 22대 20으로 이김으로써 단연 우승 후보자로 지목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첫 경기 전과에 상당한 자신감을 얻은 프랑스 선수는 영국 선수를 이긴 애월인 조선 선수를 타승함으로써 유럽인의 명예를 자기가 회복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며 경기장에 출전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한 프랑스 기자가 박영순 선수에게 노골적으로 심리전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브리기테 디리에가 전번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자를 꼽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박영순 선수는 당신네 프랑스 선수의 승리를 축하한다. 그러나 나는 중국의 홍란이가 아니다. 라고 외운해강의 웃음으로 응대했습니다. 이 유순하고도 어여쁜 웃음이 오히려 프랑스 선수의 마음에 공포의 우레를 몰아왔습니다. 승리는 전투전에 마련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경기 전에 벌써 심리적 주도권을 확고히 쥔 박영순 선수는 경기의 1회전에서는 21대 14, 2회전에서는 21대 10, 3회전에서는 21대 13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프랑스 선수에게 대참패를 안겼습니다. 이때부터 콜카타에 모여온 세계 탁구 강자들은 박영순 선수를 두려움과 공포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선수를 이긴 그날 오후 박영순 선수는 유럽 탁구 선수권을 보유한 공격수인 마자르의 로탈리르 헤니에테 선수와 경기를 했습니다. 마자르 선수는 이미 중국과 이전 소련이 우수한 선수가 대전하여 이긴 바 있는 만만치 않은 강적이었습니다. 그는 방어수가 아니라 공격수로서 자아고르치기가 특징적인 선수였습니다. 박영순 선수는 이 걸어치기 공격수가 자기와 어딘가 모르게 경기 방식이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타산하고 그의 약점을 파악하는 한편 그를 심리적으로 자만하게 만들기 위해 1회전에서는 21대 23으로 2회전에서는 17대 21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경기가 이쯤 되고 보니 마자르 감독은 희죽 웃으면서 옆탁으로 가버렸고 마자르 선수는 자만하여 다른 특이한 전술 방안이 없이 3회전 경기에 나왔습니다. 박영순 선수는 상대의 이런 심리 상태를 단단히 틀어잡고 번개 같은 공격으로 3회전은 21대 17, 4회전은 21대 11이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이기고 총 점수에서 동점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총 점수가 2대 2였지만 마자르 선수는 갈수록 점점 더 강한 공세적인 폭풍을 몰아오는 상대에게 심리적으로 완전히 압도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박영순 선수는 5회 전 경기에서 21대 16으로 마자루 선수를 보기 좋게 꺾고 준중결승 경기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를 놓고 많은 탁구 전문가들은 조선의 신진 여자 공격수의 출현이 이제 세계의 탁구 강자들 앞에 어떤 무서운 풍랑을 몰아올지 알 수 없다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박영순 선수의 강타는 너무도 강한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박영순 선수는 우리 당의 관심 속에 강력한 타격력과 무적의 방어력을 소유해왔습니다. 당시 28체육단 당 조직에서는 박영순 선수에게 있는 재능의 싹을 발견하시고 그를 잘 키울 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 박시가 능숙한 탁구 감독으로 그 명성이 자자했던 황건동 감독을 비롯한 한다하는 남자 공격수와 방어수들을 박영순 선수에게 붙여주어 그로 하여금 남성들의 완력적이고 공격적인 타법을 완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격적인 타법을 완성하자면 육체와 정신을 말 그대로 무쇠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 시기 박영순 선수가 쓴 선수 일지에 기록된 내용만 봐도 그가 자기의 특기인 강한 걸어치기를 완성하기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1973년 8월 6일 아침 운동 4km 달리기, 철봉 현수 10번, 구간 운동 30번, 낮 운동, 걸어치기 1000번, 줄 넘기 1000번, 쳐넣기 1000번. 용순동무하고 훈련할 때도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래 방어수였습니다. 그래서 용순동무하고 개별 훈련도 많이 했습니다. 올해 누가 농기른가 하는 이런 훈련도 많이 했는데 훈련하다가 떨어지게 되면 영순동무 자기 절로 자기가 볼을 받기 위해서 타구장 뒤에까지 뛰어갔다 와서는 또 다시 치고는 또 한 번만 또 다시 또 냉기고는 또 뛰어갔다 오고 너무도 힘들어서 야 그만하자마 이래도 한 번만 더 하자요. 이렇게 직심스럽고 이야기한 처녀였습니다. 용순동무는 국가종합체육단에 올라와서도 강도 높은 훈련을 하였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 전역 훈련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 빨래를 하였는데 훈련복을 손으로 빠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쳐서 그것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올라서 발로 밟아 빠는 것이었습니다. 옷이 마른 다음에 보니까 훈련복이 꽉꽉한데 그는 그것을 손으로 비벼서 털어가지고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나니 그의 몸에서는 항상 땀니가 없어질 줄 몰랐습니다. 준중 결승 경기가 진행되는 날 에타지 체육관은 그 어느 날보다 더 많은 관람자들로 천만원을 이루었습니다. 준중 결승 경기부터는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8명의 선수들이 치열한 대결전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박영순 선수는 남조선의 정현숙 선수와 대전하게 되었습니다. 정현숙, 당시 그의 나이는 24살. 제32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단체 1등을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넣은 경험 있는 선수. 제33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예선 경기에서도 공격수라는 공격수는 다 물리친 것으로 하여 여자 단식 우승 후보자로 출판 보도기가 지목하고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때 준중결승 경기는 하루 휴식하고 진행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단은 하루 휴식을 하면서 남선 선수와의 경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하는 문제 가지고 전술 토론을 거듭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토론된 것이 남선 선수가 왼쪽 방어가 강하기 때문에 왼쪽 방어를 피해 오른쪽만 공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장점인 왼쪽 구역에 두세 장 공격을 들이대어 처리 방어를 허물들어 버리고 피로에 빠지게 하는 동시에 약한 오른쪽 구역을 부리번쩍하게 때려 주동을 장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운명적인 준중결승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두 선수가 다 우승 후보자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준중결승 경기는 결승 경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남주선 선수는 박영순 선수를 심리적으로 압도해 버리는 듯 두 손을 축혀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경기장에 입장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순 선수는 자기의 전성인 외유 내강의 웃음을 짓고 남주선 선수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고 심판과도 악수를 나눈 다음 추첨에 따라 자기 위치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남주선 선수에게 적지 않은 자극을 주었습니다. 강자다운 힘이 경기 전의 그 모든 행동에서 저력 있게 뿜어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날 치열한 공방전 끝에 1회전에서는 남지선 선수가 21대 18로 이기고 2회전에서는 21대 19로 박영순 선수가 이겼습니다. 1대 1로 동점된 가운데 계속된 3회전에서는 박영순 선수가 남지선 선수의 필사적인 방어를 완전히 허물지 못하여 20대 22로 아쉽게도 지게 됐고 4회전에서는 다시 반전하여 21대 16으로 박영순 선수가 이기게 됐습니다. 1시간이 포근나 넘게 흘러간 경기는 이제 마지막 최후의 5회전을 앞두었습니다. 4회전까지 기간에 박영순 동무는 남선 선수의 강한 왼쪽 방어를 이 반나마 허물기는 해서도 아직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자면 얼마나 공격력이 필요한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순 동무는 그때 혹시 내가 정윤숙이 왼쪽 방어를 허물지 못할 것을 허물고 있다고 무모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착잡한 고민을 가실 사이 없이 박영순 선수는 세계 탁구 역사의 가장 치열한 경기 중에 하나로 기록된 5회전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 남지선의 감독은 박영순 선수가 드러나는 듯이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박영순이 왼쪽을 노리니 절대로 tum을 주어선 안 돼. 박영순 선수는 이 소리를 듣고 더욱 긴장해졌습니다. 이런 때 박영순 선수에게 우리 감독은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영순동무, 한 개 회전이 남았다고 긴장해하지 말고 21알이 있다고 배심 있게 생각하면서 경기를 하라고. 이 말을 들은 박영순 선수는 그렇지, 하나를 한 개 회전 맞잡이로 생각하면 21회전이 남아있는 것과 같아. 침착 또 침착하고 배심만만히 경기를 하자 라고 자신을 위안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박영순 선수가 연속 실수하는 바람에 경기 성적은 15대 19로 급격히 벌어졌습니다. 온 경기장이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고 박영순 선수가 이젠 졌구나 하는 생각이 파도처럼 장내에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박영순 선수는 자신의 힘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공을 남지선 선수의 왼쪽으로 강타했습니다. 관람자들도 박영순 선수도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공이 다시 날아와 다급한 오른쪽 구역 끝머리 가까이에 맞고 튀어났습니다. 박영순 선수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날쌔게 반응하여 그 공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 공은 누구도 살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겼다고 확신하고 준비 없이 서있던 남지선 선수는 자세도 바로 하지 못한 채 들어오는 공을 맥없이 넘겨보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져 16대 19. 박영순 선수는 더욱 대담하게 번개 같은 공격을 들이댔습니다. 어느덧 경기 성적은 기적적으로 18대 19로 됐습니다. 이제 박영순 선수가 그 기세로 계속 점수를 올릴 수 있겠는지, 만약 올리지 못하면 그것은 더 앞을 기대할 수 없는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 온 장내가 숨을 죽이고 탁구판을 바라보는 속에 박영순 선수가 강한 걸어치기로 날린 탁구공이 야속하게도 그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그 탁구공과 함께 우리 선수단과 응원자들의 마음은 벼랑 꼭대기에서 천길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28대 20. 경기 성적은 말 그대로 박영순 선수에게 마지막 하나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박영순 선수가 바라본 남선 선수는 평시에 자세를 잃고 경기를 빨리 끝냈다는 야심으로 마음이 가열되어 오히려 긴장에 팽창되어서 자기 정신적 중심을 모두 잃고 있었습니다. 박영순 선수는 그의 이런 약점을 포착하고 천옥희를 왼쪽 구역으로 유순하게 보냈습니다. 조로의 기회라고 생각한 남지선 선수는 완전히 흥분된 자세로 대응했습니다.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오른쪽으로 드센 강타를 들이대는 박영순 선수. 하고 기쁨의 경랑이 장내에 솟구쳤습니다. 이 환희의 경랑은 박영순 선수의 연속 성공으로 20대 20을 기록했을 때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남지선 선수는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고 그의 감독은 이미 리성을 잃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으며 인디아 주주의 남지선 대사는 박영순 선수에게 야비한 말로 인격 모욕까지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박영순 선수에게 증오의 심을 낳게 했습니다. 계속된 경기에서는 21대 21로 또다시 동점을 기록했지만 남지선 선수는 손이 떨려서 어쩔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지선 감독은 소리쳤습니다. 때리지 말고 넘기기만 해. 이것은 방어하라는 소리였습니다. 박영순 선수는 더욱 대담한 걸어치기로 최후 승리를 눈앞에 둔 귀중한 한 점을 올려 22대 21로 경기 판세를 완전히 역전시켜 놓았습니다. 남지선 선수는 이제는 자기에게 최후의 한 알이 남았다는 것을 알고 슬픔과 절망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점차 땅속으로 잦아드는 것만 같은 심리에 빠져 박영순 선수가 걸어치기 한 공을 겨우 넘겼으나 그것은 그대로 바깥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남지선 선수는 탁구채를 탁구판으로 내던지면서 비통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짓누르며 박영순이 이겼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함성이 온 체육관을 세차게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타지 체육관에 배곡이 들어찬 관람자들은 진짜 탁구 강자를 보았습니다. 마지막 한 알이 남아있어도 백절불굴의 의지로 자기 자신을 이겨내고 상대를 기어이 타승하고야만 그런 완강한 공격정신의 소유자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날 우리의 박영순 선수를 축하하는 관람자들의 환호의 열기는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1만 5천의 관중은 무한한 격정으로 승리를 축하했지만 박영순 선수는 자신의 승리에 대하여 감격하고 기뻐할 사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15분 후에는 정신 육체적으로 충분한 휴식과 준비를 갖춘 이전 소련의 회르도만 선수와 준결승 경기를 치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15분간의 휴식 시간은 2시간 남아 치열한 격전을 벌려온 박영순 동무에게 있어서 본래의 기운을 회복하기에는 너무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강릉하 감독이 경기 조직위원회에 찾아가 30분간만이라도 시간을 더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요청이 수락되어 박영순 동무는 30분이라는 휴식 시간에 전술 협의와 휴식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실제에서 휴식이 아니라 긴장한 두뇌전이 되었고 또 격전 전야에 참호를 차지하는 병사들이 긴장한 전투 준비와 흡사한 것이었습니다. 이 휴식 시간에 관람석에 많은 사람들이 준결승 경기의 운명을 놓고 저만큼 자기 생각들을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영순 선수가 약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에게도 힘의 한계가 있지 않는가. 2시간 남아 치열한 경기를 치른 그가 저 창사 같은 소련 선수를 어떻게 이기겠는가. 참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전 소련의 회르도만, 그의 나이는 24살, 키는 1m 70cm로서 박영순 선수보다 훨씬 더 크고 70kg의 몸무게를 가진 선수였습니다. 마치도 어른과 소녀가 경기를 치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심판원들도 녹초가 되다시피 한 박영순 선수에게 동정어린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박영순 선수는 이제껏 1년의 국제 경기들에서 회르도만과는
계속 이겨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자신의 소모된 육체적 힘에 대하여 위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위안이 박영순 선수에게 무서운 적으로 됐던 것입니다. 준결승 경기에 나선 박영순 선수는 뜻밖에도 1회전에서 경기 대회에 참가하여 처음으로 10대 21이라는 전례 없는 점수 차이로 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관람석에서는 저것 보라, 조선 선수가 맥이 다 빠졌는데 어떻게 이기겠는가, 소련 선수가 이길 것은 뻔하다고 하면서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박영순 선수는 심이 지난 것이 아니라 자만했기 때문에 졌던 것입니다. 자만감에 빠진 박영순 선수의 이런 심리 상태를 포착한 강농화, 김희진 감독들이 말했습니다. 영순 동무, 이 경기의 승패가 동무의 승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의 승패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동무에겐 자만할 권리란 절대로 있을 수 없어. 조국의 존엄과 온 나라 인민의 기대 앞에선 0.001%의 사상적 해이도 허용돼선 절대로 안 된단 말이오. 박영순 선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다. 회례도만은 어젯날의 회례도만이 결코 아니다. 나에겐 육체적 힘의 소모보다도 사상적 해이가 분명히 왔다. 이것을 불사르자. 이렇게 생각한 박영순 선수는 격동 상태로 자기의 심리를 유지하면서 경기의 순간마다 폭탄처럼 자기의 정신력을 폭발시켜 나갔습니다. 2회전 경기는 21대 11로 박영순 선수가 회르도만을 압도적으로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모든 기술과 인내력, 영감성과 투지에 조국의 존엄과 명예가 걸려있다는 비상한 자각으로 청춘의 심장을 불태우면서 싸워온 박영순 선수는 드디어 마지막 5회전에서 21대 11로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켰던 것입니다. 1975년 2월 16일 오전, 드디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제33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여자 단식 결승 경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166명의 선수들로 시작되어 24개 조의 탁구판으로 가득 찼던 이 에타지 체육관에 이제는 단 하나의 탁구판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결승 경기는 처음으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우리나라의 19살 나어린 박영순 선수와 제7차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1등을 했고 제32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3등을 한 전적이 있는 중국의 장립 선수와의 대결전이었습니다. 세계에 널리 알려진 노련한 강자와 세계의 눈에 이제 갓 비키기 시작한 신진 선수와의 대결은 흥미있으면서도 도무지 경기 결과를 놓고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박영순 선수는 탁구공을 손바닥에 올려놓으며 상대 선수인 중국의 장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탁구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탁구 강자를 키워낸 나라에서 첫 손가락에 꼽는 선수, 그도 박영순 선수와 같은 왼손 끼워잡기 공격수였습니다. 단연간의 크고 작은 실전에서 단련되고 완성된 기술을 소유한 장립은 처음부터 여러가지 중앙 앞에서도 자신만만하게 공격해왔습니다. 밀어치기, 깎아치기, 좌우 결합 강타, 어느 것 하나 그에게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박영순 선수는 공격과 방어가 견고한 장립의 요새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시도를 다했으나 첫 회전에서는 24대 26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박영순 선수는 조금도 주저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2회전에 들어간 박영순 선수는 자기의 특기인 측상 회전 쳐넣기와 강한 걸어치기로 상대방을 위협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공격 대 공격으로 두 선수의 힘은 치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선수의 공격이 더 우세할 것인가? 빠르게 회전하면서 연속 날아드는 공 앞에서 중국 선수가 잠시 주춤하는 것을 포착한 박영순 선수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계속 강타를 들이댔습니다. 중국 선수가 방어에 급급하며 겨우 따라왔으나 경기 성적은 이미 박영순 선수가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결국 2회전 경기는 21대 12라는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박영순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3회전에서부터 박영순 선수는 완전히 자기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선수는 속공전과 밀어치기로 득점을 올리려 했으나 박영순 선수의 강한 걸어치기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경기 담이나 심리적 준비에서 그는 이미 박영순 선수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3회전은 21대 14로 박영순 선수가 또다시 이겼습니다. 에타지 체육관에 모였던 인디아 탁구 애호가들도 박영순 선수의 높은 기술에 매혹되어 그를 있는 힘껏 응원했습니다. 박영순 선수는 자신만만한 기세로 4회전에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장립 선수는 벌써 기가 죽은 듯한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박영순 선수의 각이한 송구점을 노린 걸어치기와 바로치기 강타를 그는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중국 선수는 점점 소극적인 방어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최후의 결승전은 두 선수가 다 자기의 정신육체적 기술의 한계를 넘어야만 하는 경기. 다시 말하여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폭발시키고 자기를 능가해야만 하는 피의 결전이었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이겨오며 약하게 싸워온 박영순 선수의 불굴의 성격과 폭탄 같은 기질 앞에 중국의 장립 선수의 힘과 정신은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순 선수가 강한 걸어치기로 마지막 한 점을 올리자 온 장내가 폭풍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21대 15로 결승 경기가 결성되었습니다. 결승 경기에서 3대 1로 승리한 박영순 선수에게 많은 기자 촬영가들이 앞을 다투어 모여왔습니다. 그때 박영순 선수는 인디아의 PTI 통신사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섬으로 어머니 저국의 첫 세계 탁구 선수권 금메달을 가져가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국제탁구연맹 위원장이 얼굴에 환한 웃음을 담고 1등의 시상대에 오른 박영순 선수에게 제33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우승컵을 수여하고 금메달을 걸어주었습니다. 박영순 선수의 두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거대하고 바라던 세계 선수권 보유였던가. 치열한 격전의 경기를 치를 때에는 오직 1등을 향하여 놀라운 정신력을 폭발해왔건만 1등의 시상대에 올라서는 차마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되어 우승컵에는 역대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의 우승자들과 함께 조선의 박영순 선수의 이름도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리치 호텔의 연회장에서는 제33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폐막연회가 있었는데 인디아의 한갈리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시상의 관리를 깨뜨리고 최대의 시상품인 왕관과 왕띠를 박영순 선수에게 수여했습니다. 그는 왕관과 왕띠는 이번 제33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가장 우수한 선수에게 주는 세계 탁구 여왕의 상징이라고 엄숙히 선포했습니다. 다음날 수도 뉴델리에 도착한 박영순 선수와 우리나라 선수단은 인디아 수상 인디라 간디를 만났습니다. 수상은 박영순 선수를 축하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조선의 세계 탁구 여왕 박영순을 만나 축하하게 된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박영순 선수는 이번 제33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가장 높은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조선 탁구 선수단에 계속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이 기회에 나는 김일성 주석 각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친절한 안부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며 그에게 나의 진심으로 되는 따뜻한 인사를 전해주기 바랍니다. 박영순 선수가 선수단을 대표하여 수상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경기 기간에 쓰던 탁구채를 기념으로 주었습니다. 수상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세계 선수권 보유자 박영순 선수의 기념품을
자기 나라 박물관에 진열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동생을 통하여 후회 안 해리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도의 온 거리가 잠든 깊은 밤에 해당 부분 일꾼에게 친히 전화를 거시오. 박영순 선수가 국제 올림픽 경기도 아닌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비행장 환영과 연도 환영을 크게 조직해주며 지방에 있는 가족들까지 다 데려다가 만 사람들 앞에서 뜻깊은 상봉을 마련해 줄 때 대하여 간곡히 당부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 조국은 제33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온 박영순 선수를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비행장에서는 수천 명의 군중이 박영순 선수와 탁구 선수단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박영순 선수는 행복의 바다에 잠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위임을 받고 비행장으로 달려나온 당과 국가의 책임 일꾼들이 그를 얼싸안아 주었습니다. 이어 저 멀리 고향 삭주에서 상봉할 줄 알았던 부모님들과 최전현의 오빠가 박영순 선수의 눈앞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도 울고 박영순 선수 자신도 울었습니다. 10살의 애어린 딸이 학교에서 탁구 훈련을 마치고 캄캄한 밤길을 헤치며 집으로 돌아올 때 횃불을 축혀들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압록강기 쓸개 밤길을 걷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앞으로 9년 후에 위대한 조국의 존엄을 세계에 떨치고 돌아오는 사랑하는 딸을 온 나라 인민과 함께 마중하게 되는 이런 영광스럽고 행복한 순간을 체험하게 될 줄 어찌 꿈엔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순간 그들은 조국을 빛내인 자식을 둔 부모의 행복이 어떤 것인지 가슴 뜨겁게 체험했습니다. 그 행복은 전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그렇듯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박영순 선수를 태운 무게차가 평양 시내에 들어서자 수십리 연도에서 수천 수만의 청소년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다시금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박영순 선수가 도착한 날 밤 조국은 자기의 장한 딸을 품에 안고 잠들 줄 몰랐습니다. 승리한 어머니 조국의 감정은 장하고 또 장한 딸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밤을 잇고 있었습니다. 주체 64 1975년 3월 12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박영순 선수를 몸소 만나주시었습니다. 박영순 선수는 이날 체육인들을 대표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향기극한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년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꽃다발을 받으시면서 작은 동무인데 세계 탁구 여왕으로 되었다고 못내 만족해 하시며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셨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후인 3월 17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다시 박영순 선수에게 오보의 수령님을 먼 가까이 배우는 최대 영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면의 햇빛 같은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박영순 선수를 반갑게 맞아주신 오보의 수령님께서는 이번에 세계 각국에서 온 여자 탁구 선수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박영순 선수가 1등을 했다고 하는데 대단한 성과라고 높이 평가해 주시면서 경기 진행 정령에 대하여 하나하나 물어주셨습니다. 박영순 선수의 보고를 다 들으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의 체육 정책을 높이 받들고 주체 조선의 체육인답게 강인한 혁명 정신과 완강한 투지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 정부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친히 감사를 주시는 최상의 믿음과 평가를 안겨주시었습니다. 오이 수령님의 높은 치아의 교시를 받은 박영순 선수의 볼로 두 줄기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어깨는 세차게 오르내렸습니다. 마지막 한 알밖에 남지 않았던 그 초긴장의 순간에 결승의 마당에서도 끄떡없던 그의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높이고 있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자애에 넘치신 미소를 지으시고 자신께서는 왕관은 없어서 씌워주지 못하지만 선물을 하나 주어야겠다고 하시며 박용순 선수의 손목에 선수 은정어린 시계도 채워주시었습니다. 그러시고는 어서 시상식 때처럼 차려보라고 하시며 더없이 만족하시어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제가 세계 패권을 잡은 때로부터 이제는 10여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1등을 하고 돌아와 오보이 수령님을 만나게 했던 그날의 감격을 저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적응영화 손가락을 거둘 수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친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따뜻히 보살펴주시고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보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박용순 선수에게 이렇듯 한없는 사랑과 운정을 베풀어 주시고 인민체육인 징호와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도록 하시었습니다. 그 사랑 그 믿음을 심장 깊이 간직한 박용순 선수는 1976년에 진행된 제3차 아시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단체 1위를 하였으며 같은 해 유고슬라비아 국제 공개 탁구 선수권 대회 준준 결승 경기에서 마자르의 수자버를 3대 0으로 준 결승 경기에서 중국의 장덕영을 3대 0으로 결승 경기에서 중국의 갈시네를 3대 0으로 이기고 1등의 영예를 쟁취하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박용순 선수는 1976년 스칸디나비아 국제 공개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단식 1위, 여자 복식 1위를 하여 세계 탁구 여왕의 위상을 다시금 떨쳤습니다. 세계 탁구계는 조선의 장한 딸 박용순 선수 앞에 머리를 더 깊이 숙였고 세계는 선망 어린 눈길로 동방조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국과 인민은 그의 이런 승리에 고무되어 사회주의 건설에서 앙양을 일으켰고 박용순 선수 또한 자신을 무한히 사랑하고 신뢰해주는 온 나라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자기의 심장을 불태우며 국제 경기들마다에서 연속 승리의 계가를 높이 울렸습니다. 제33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폐막된 때로부터 2년 후인 1977년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영국 버밍엄에서는 제34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의 인민체육인 박용순 선수는 또다시 세계 패권을 쟁취하고 주체 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의 머리 위에 높이 떠올리는 영웅적인 위훈을 세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 개회사에서 우리 당과 혁명 역사에 고귀한 업적을 쌓아 올리고 우리 곁을 떠나간 충직한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들과 함께 박영순 동지의 이름도 불러주시며 그들 모두를 추모하여 묵상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과 인민의 사랑을 받는 영웅은 영생합니다. 그 영생은 위대한 우리 당 역사의 성스러운 한 페이지, 영웅적인 우리 조국 역사의 빛나는 한 페이지로 생생히 살아있는 생이며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언제나 살아 불길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제33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이어 제34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또다시 영웅 조선, 천리마 조선의 위용을 떨친 박영순 선수의 그날의 탁구 격전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34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는 1977년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영국의 지방도시 버밍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구의 서반구에 자리 잡고 있는 영국은 동방조선과 지리적으로 너무도 멀리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당시 영국 사람들에게는 1966년 자기 나라에서 진행된 제8차 세계 축구 선수권 대회에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안주를 대표하여 참가한 우리나라 축구팀에 대한 추억이 가슴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선수권 대회 시작 전에는 세계 축구계에 이름이 없었던 우리나라 팀이 칠레 팀과의 경기 전반전에서 먼저 실점을 당했지만 후반전 경기 마지막 2분을 남기고 기적의 한 골을 넣어 끝내 동점을 기록한 우리의 중심. 그 기세를 더더욱 고조시켜 세계 축구 최강팀인 이탈리아 팀의 대패를 안긴 그 번개 같은 공격전. 영국 사람들은 조선팀의 이런 억센 기상과 훌륭한 경기 방식에 완전히 매혹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진행되게 될 제34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우리나라 대표 선수로 선발된 박영순 선수는 제8차 세계 축구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여 세계를 놀래운 우리 축구팀의 경기 전 과정을 매우 세밀히 연구했습니다. 박영순 동무가 런던 월드컵 경기대회에 참가했던 우리 축구팀의 경기 과정을 힘으로 연구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출전하게 될 제34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영국에서 진행되기 때문이었고, 특히는 2차례나 월드컵을 쟁차했던 이탈리아 팀이 어떻게 되어 이름 없던 우리 축구팀에 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가를 신중히 연구 분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가 세계 탁구 선수권 보유자로서 예상치 않은 강적과 맞닥뜨려 시련을 겪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영순 선수가 제33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고 또다시 세계 선수권을 쟁취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계적으로 탁구에서 강팀이라고 하는 나라 탁구 선수들은 그저 조선의 박영순 선수를 이겨야만 자기들도 세계 패권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박영순 선수를 이기하여 맹훈련을 하여 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박영순 선수는 자기 자신이 제33차 세계 탁구 선수권대 그 모습으로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더 발전되고 더 강화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맹훈련을 하여 왔습니다. 남선 선수들은 제33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붙던 수치를 회복할 야심으로 매일 훈련 계획에 영수놈이 강한 거리치를 맞게 한 대응 훈련을 90% 이상이나 차지하게 했으며, 하루 훈련이 끝나면은 오늘 영수놈의 거리치를 맞게 한 훈련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한 것을 심각하게 참여하는 이 노름까지 벌였습니다. 영국의 버밍엄에서 진행되는 제34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준비를 하던 어느 날 박영순 선수는 제8차 세계 축구 선수권 대회 경기 실황을 조국으로 전송했던 인민방송원 이상벽 동지를 찾아갔습니다.
옛날 들은 데에 의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박영순 동지에게 우리나라 축구팀이 8강에까지 올라갈 수 있은 주요한 비결의 하나가 바로 그 기술이 높은 상대팀들이 자기 기술을 다 발휘하지 못하도록, 말하자면은 전인 공격, 전인 방어의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한 데 있다는 것을 말해줬다고 했습니다. 박영순 선수는 이어 제8차 세계 축구 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한 선수로부터 다음과 같은 교양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8차 세계 축구 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팀이 16강자전에서 이탈리아 팀을 1대0으로 이기고 8강자전에 올라가서도 포르투갈 팀을 경기 전반전에서 3대0으로 앞서 나감으로써 온 세계를 크게 놀래었다는 것. 그러나 경기 후반전에서 이스라엘 심판 때문에 11m 벌차기로 점수를 잃게 되자 경기 율동을 잃기 시작하였다는 것. 때문에 선수는 일단 경기에 나가면 심판이 편심을 서든 오심을 하든 정신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계 축구 선수권 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했지만 골문에 번개같이 날아드는 축구공처럼 세계 강팀들의 넋을 통쾌하게 흔들어 놓고 온 영국 땅에 천리마 조선에 대한 경탄의 해이를 불러왔던 그때처럼 박영순 선수는 자신도 기어이 어머니 조국의 존엄과 기상을 다시 한번 영국 땅에, 아니 온 세계에 떨치리라 마음 다졌습니다. 1977년 3월 4일 우리나라 탁구 대표단은 제34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영국의 지방도시 버밍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이 비행기에서 내리자 한 기자가 박영순 동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10년 전 조선에서 온 천리마 축구단이 이 영국 땅을 비상히 격동시켰댔다. 그때 벌만했다. 당신이 이번에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1등을 하면 천리마 축구단의 한을 풀었다고 생각해도 되겠는가? 여기에 박영순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경기 전이니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 영국 사람들이 우리 축구팀을 열심히 응원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시한다. 그리고 그때의 그 열광적인 응원에 조선 사람의 이름으로 반드시 보답할 것이다. 박영순 선수는 영국의 국내 탁구 선수권 보유자인 시나이트 선수와 첫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 시작부터 경기를 매우 힘들게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영국 선수는 경기장에 들어서는 첫 순간부터 허장정세하며 탁공을 발로 차기도 하면서 거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순이와 경기할 때는 한 점이라도 더 득점해보라고 또 무진 애까지 썼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심판원은 지금까지 경기 관례에 없는 다른 보조 심판원을 하나 더 붙어가지고 감독인 저에게 영순놈의 경기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경기 실황을 녹화한 테이프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심판원은 경기 시작에 앞서 추첨 결과를 박영순 선수에게 보이지도 않고 영국 선수에게 먼저 천어키를 주는가 하면 경기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천어키를 했는데도 또 무엇이라고 생투집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박영순 선수는 외유내강의 미소를 지으면서 오히려 2배, 3배의 힘의 폭발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박영순 선수는 강한 포물선 걸어치기와 맵잔 타격으로 상대방을 완전히 수세에 몰아넣으면서 첫 경기를 보기 좋게 결석했습니다. 박영순 선수가 첫 경기에서 보여준 담력과 의지는 2선, 3선에서 중국의 역대리 선수와 로마니아의 알렉산드르 선수를 물리치는 과정에 더욱 폭발적으로 발휘되었으며, 이렇게 되어 박영순 선수는 예선 경기를 성과적으로 끝내고 준준 결승 경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박영순 선수와
중국의 주향은 선수와의 준중결승 경기를 세계 각국의 많은 탁구 전문가들과 기자들이 주의 깊이 보았습니다. 그 경기는 세계적인 여자 탁구 모범 경기와도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 선수가 바로 중국의 주양훈 선수입니다. 이 주양훈 선수는 이 방어에서 회전 변화가 아주 심하고 또 그로해서 국제 탁구 연맹 쪽으로도 공이 정확하고 찔린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만만치 않은 강자였습니다. 이 주양훈 선수는 제334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 이후 2년 동안 영승돔의 강한 거두치기를 막기 위한 대형 훈련을 아주 직심스럽게 하여 왔습니다. 박영순 선수는 처음부터 자신만만하게 공격을 들이댔습니다. 그가 강하게 거르친 공은 상대방의 탁구판으로 번개같이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주향훈 선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박영순 선수의 걸어치기를 빈번히 좌절시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그마한 기회가 생겨도 강한 반공격으로 역습해왔습니다. 중국 선수의 끈질긴 방어에 대처하여 박영순 선수는 더욱 공세적인 타격을 연속적으로 가했습니다. 그들의 각이한 공격과 방어는 사람들을 크게 경탄시키곤 했습니다. 보상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며 경기에서 득실점 차이는 3.4점밖에 나지 않았으나 매 회전마다 박영순 선수가 이겨 경기는 3대 0으로 결속됐습니다. 준결승 경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이름난 방어수를 이긴 박영순 선수는 준결승 경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준결승 경기는 매우 치열했는데 그때 보여준 박영순 선수의 놀라운 탁구 실력에 대해 영국의 한 신문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박영순 선수는 힘이 무진장하고 기술도 좋지만 정신은 더욱 매혹적이다. 그는 한 송이 월계꽃으로서 이번 제34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의 화원을 가장 아름답게 장식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준결승 경기에서 보여준 박영순 선수의 놀랄만한 지략은 준결승 경기에서 고조를 이루었다. 관중들은 준결승 경기를 앞두고 이 경기에 대해 큰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 탁구 선수권 보유자와 묘한 공다르기 기술을 가진 중국의 갈신의 선수와의 대전이 매우 격렬해지리라는 것을 예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유럽의 여러 선수들이 특수 고무체에 의한 그의 요술을 부리는 것과 같은 탁구 기술에 미리부터 겁을 먹고 경기에서 주도권을 잃고 자포자기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걸어치기, 깎아치기, 밀어치기 등 다양한 기술 수법들을 소유한 선수로서 박영순 선수에게도 몹시 까다로운 대상이었습니다. 지난 시기 국제 경기들에서 박영순 선수는 이미 그와 여러 번 경기를 해보았으나 그때마다 매번 힘들게 5회전까지의 경기를 했는데 이길 때도 있었고 질 때도 있었습니다. 중국 감독은 전번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장립이 실패한 조건에서 이번에는 갈신회를 어떻게 하나 결승 경기에 진출시켜보려고 했습니다. 때문에 경기는 처음부터 격렬했습니다. 심한 회전 변화로 상대방을 감쪽같이 속이는 갈신의 수법을 재빨리 판단한 박영순 선수는 그에 대처한 타격을 연속하였습니다. 갈신의 선수의 속임수를 박영순 선수는 영리했습니다. 세계 탁구 선수권 보유자의 세련된 기술은 관중들을 비상히 흥분시켰습니다. 박영순 선수는 갈신의 선수와의 경기를 대담하게 앞서 나가는 전술로 진행하여 상대가 조급성에 사로잡혀 고둥지둥하게 만들므로써 그를 끝내 3대1로 굴복시키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관중들은 박영순 선수가 이번에도 또다시 우승컵을 쟁취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탁구 여왕 박영순 선수는 모든 면에서 완전 무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77년 4월 5일 영국 시간으로 오후 3시 박영순 선수는 제33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결승전에서 맞다들었던 중국의 장립 선수와 또다시 결승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립 선수 역시 제34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준비하면서 박영순 선수의 타법을 격파하기 위한데 총력을 집중해왔고 그런 것으로 해서 기어이 이길 만만한 자세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1회전에서부터 두 선수의 공격은 불이 있는 듯 했습니다. 준준 결승 경기에서 남지선 선수를 3대2로 준 결승전에서 중국의 장덕영 선수를 3대1로 이기고 결승전에 올라온 장립 선수는 기묘한 공격 전어키를 비롯한 우수한 타법으로 박영순 선수에게 대항했습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드넓은 경기장은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고 두 선수의 심리는 예리한 칼끝같이 상대의 두뇌와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장립의 기술과 전술, 약점까지 다 알고 있는 박영순 선수는 첫 회전에서부터 양보가 없었습니다. 장립에게 밀어치기 속공 기회를 주지 않고 자기의 걸어치기 위력으로 오른쪽에 연속 강타를 가했습니다. 박영순 선수와 똑같이 왼쪽 기어잡기 선수인 장립은 2년 동안이나 자기의 오른쪽 방어 약점을 퇴치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해왔으나 박영순 선수의 폭풍 같은 공격력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처음부터 연속 공격을 들이대며 앞서 나가던 박영순 선수는 1회전에서 21대 15로 경기를 결속했습니다. 바빠맞은 중국 감독이 한참이나 장립 선수에게 전술 의견을 주었으나 소심한 장립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늘이 비껴 있었습니다. 2회전 경기가 시작되자 장립은 긴 전어키를 속도 있게 보내며 약간 또 넘어오는 공을 바로치기 강타로 기세를 올려보려고 했으나 그 공도 박영순 선수가 침착하게 받아 넘기는 바람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장립이 깎아치는 공도 박영순 선수는 강한 걸어치기 반타격공으로 전환시켜 득점하고리 했습니다. 박영순 선수가 전어키부터 주도권을 쥐고 좌우로 송구점을 변화시키다가는 가운데로 강타를 들이대는 통에 장립은 연속 실점을 당했습니다. 장립 선수가 전어키를 차지하고 밀어치기 속공으로 어쩌다가 성공하곤 했으나 그 횟수는 박영순 선수의 걸어치기 타격에 의한 득점 수보다는 적었습니다. 2회전도 장립이 끝내 점수를 더 올리지 못하고 2점 차이로 지고 말았습니다. 중국 감독은 장립에게 신경질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방어만 하지 말고 공격을 하라. 박영순의 걸어치기가 너무 세면 같이 걸어서 넘기라. 3회전에 들어서면서 경기는 더욱더 치열해졌습니다. 전번 결승전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장립 선수의 공격은 문자 그대로 맹렬했습니다. 그러나 박영순 선수는 그의 완강한 공격을 반공격으로 좌절시켰습니다. 박영순 선수의 강한 걸어치기, 장립 선수의 회전 빠른 속공 타격에 두 경기탁을 무시로 넘나들던 공이 다시 장립의 탁구채에 맞고 그물을 넘어 박영순 선수의 경기탁에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경기탁을 마칠 듯 낮추어 날아오던 공이 그대로 밖에 떨어졌습니다. 박영순 선수의 득점판에 또 한 점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때 중국의 장립 선수는 탁구채를 탁번에 심적으로 딱 놓고 우뚝 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채점을 잘못했다. 자기가 친 공이 분명히 조선 선수의 탁번에 맞았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자신이 권위를 무엇보다 신성히 여기는 심판원은 그의 제의를 냉정하게 모두 입적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장립 선수는 점수가 시정되기 전에는 더는 경기를 하지 않겠다는 배심으로 여전히 버티고 서 있기만 했습니다. 따져보면 결승 경기에서 한 알의 득점이란 어찌 보면 운명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장내는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뜻밖에도 박영순 선수가 점수판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점수판 앞에 다가선 그는 놀랍게도 득점으로 기록된 자기의 점수를 내려오고 중국 선수의 점수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관중들은 처음에는 입을 버리고 어안이 벙벙해 있다가 감탄의 환송을 올리며 박용순 선수의 고상한 경기 품성에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장쾌한 박수 소리는 한 점을 올렸을 때의 박수 소리보다 더 훨씬 힘있고 열렬했습니다. 순간 중국의 장립 선수는 자신이 졌다는 예감이 뇌리를 치는 것을 의식했습니다. 그는 점수 한 점 얻은 대신 상대에 대한 무서운 공포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선수에게 있어서 심리적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만회할 수 없는 손실이었습니다. 대신 박용순 선수는 한 점을 양보했지만 자신이 심리적으로 앙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용순 선수는 점수 한 점을 양보한 대신 상대의 심장을 덮쳤고 경기장 안에 수많은 관중의 심장도 얻었습니다. 하여 경기장 안에는 박용순 선수의 심장만이 경기의 운명을 호흡하며 억세게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3대 0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박용순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중국의 장립 선수는 박용순 선수와 맞다들어 세계 탁구 선수권 보유자가 될 기회를 2번이나 잃게 됐습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이 기자들이 저저마다 서서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그것은 이자 경기에서 박용순 선수가 득점하는 것을 어떻게 상대 선수에게 양보했는가 하는 의문이 가서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음에 박용순 선수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와 장립은 세계적인 탁구 강자들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세계의 면전에서 점수 하나 때문에 티각태각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 우리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예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응원자들에게 경기 도덕을 지키는 의미에서 나의 점수를 내리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용순 선수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탁구 실력과 함께 희생을 동반해야 하는 경기 도덕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계 탁구 여왕의 권위를 완전 무결하게 지켰고 흠없이 빛내었습니다. 영예의 1등을 쟁취한 박용순 선수는 자기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온 경기장은 과한 절벽 위에 억세게 피어난 한떨기의 아름다운 꽃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흥분으로 더 세찬 박수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날의 박수는 불굴의 정신력과 신비한 탁구 기술, 고상한 경기 품성으로 세계 탁구 왕좌에 또다시 오른 박용순 선수에 대한 세계의 사랑이었고 세계의 경탄이었습니다. 박용순 선수가 승리한 그날 저녁, 우리 선수단의 숙소에 찾아온 영국의 한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조선의 미인 박용순 선수에 대해 끓고 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박용순 선수에게 반했는가? 아름다운 얼굴뿐 아니라 식을 줄 모르는 그 경기 열정이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의 불씨를 던져주었다고 본다. 미인은 하나인데 수억이 사랑하니 이 얼마나 사변적인 일인가. 지금 훌륭한 딸 박용순 선수를 낳은 어머니 조선은 얼마나 감개무량하겠는가. 각국의 출판 보도물들은 연속 우승을 한 박용순 선수와 그의 조국 우리 조선에 대하여 대서특필했습니다. 세계는 놀라운 눈길로 조선을 본다. 공급의 역사가 짧은 나라에서 이중 세계 탁구 선수권 보유자의 배출은 조선의 막강한 힘과 국력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기족의 나라 조선, 청소한 무력으로 두 개의 강대국을 타성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위대한 힘이 세계 체육 무대에서도 발휘되었다. 1977년 4월 12일 제34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100번을 쥔 박용순, 박용옥 선수들을 비롯한 우리나라 탁구 선수들은 청소년 학생들과 근로자들의 열렬한 축하와 환영을 받으며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박영순 선수와 박영옥 선수, 강릉화 감독은 환영군 중에 계속되는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며 무게차에 올랐습니다. 어머니 조국의 우승의 선물을 안고 온 기쁨과 환희가 그들의 얼굴에 한껏 어려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탁구 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졌습니다. 혁명의 수도 평양으로부터 조국의 방방곡곡 그 어디에나 탁구판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의 이목은 탁구 경기에 쏠리는 것이 하나의 풍경이었습니다. 딸을 가진 부모들은 제2의 박영순을 키워낼 꿈을 안고 딸들에게 탁구공과 탁구채를 쥐어주었습니다. 언제인가 여기 평양학생 선영궁전 성악소조에 다니는 한나 어린 소녀의 아버지가 딸을 궁전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는 박영순 선수의 사진을 딸에게 보이면서 자 보아라, 박영순 선수도 얼굴이 이렇게 곱지만 예술을 하지 않고 체육선수가 되었단다. 그런데 넌 박영순 선수보다 믿게 생겨가지고선 무슨 노래이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무작정 승용차에 태우고 학교 탁구소조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 소녀가 바로 일본에서 진행된 제11차 동아시아 청소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단체 1등을 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전 평양체육단 탁구 선수 장현의 동무였습니다. 이렇게 온 나라에 탁구 열풍을 몰아온 박영순 선수는 세계에도 탁구 열풍을 몰아왔습니다. 당시 말타에서 가장 오랜 집권 역사를 가진 수상 도미니크 민토프는 작은 나라에서 이중 세계 탁구 선수권 보유자가 나온 데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면서 위대한 실용 김일성 동지께 박영순 선수를 자기 나라에 보내주었으면 하는 내용의 편지를 정중히 올렸습니다. 제가 적응문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친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따뜻히 보살펴주시고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친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저희들이 훈련장에 여러 차례 찾아오시어 친히 탁구를 쳐보시면서 탁구 치는 방법과 채를 잡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으며 탁구를 과학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최신형으로 거기야 거석도 촬영기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국제경기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기재가 좋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제일 좋은 탁구판과 탁구채를 비롯한 훌륭한 기재들을 수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친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제가 제34차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를 준비하던 때에는 유명 전문가들과 의사들을 붙여주시고 훌륭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보약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신뢰의 용기가 돼서 저는 제34차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서도 또다시 1등의 영예를 쟁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라의 체육 발전을 위해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온 우리 당은 박영순 선수를 국가적인 기념 행사와 대회들에 빠짐없이 참가하도록 불러주었고 제12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비롯한 국제 행사들의 연단에도 내세워주었습니다. 세계 패권을 잡았던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주체 74 1985년 11월 박영순 선수는 전국 체육인 대회를 앞두고 공화국 국민의 최고 영예인 무역영웅 칭호를 수여받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금메달이 빛나던 가슴 위에 영웅메달까지 빛나니 큰 정령, 행복과 영광의 최절정에 올라섰습니다. 1982년에 선수 생활을 마친 박영순 선수는 당시 28체육단의 탁구 감독으로 사업했습니다. 그는 이때부터 탁구라는 나무에 옥샘 밑뿌리가 되리라 마음 다지고 조국을 위한 남모르는 또 다른 헌신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날의 제41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여자 단체전 경기에서 코리아 유일팀이 1위를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민체육인 유순복 선수를 키우는 데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그 품에 전사들을 안아주시고 감 높은 삶을 빛내어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릴 일념으로 자신을 불태워가던 박영순 선수는 너무도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동생이 뜻하지 않던 병에 걸려 위중한 상태에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즉시 당중앙위원회의 한 일꾼을 병원에 보내시어 그의 병 상태를 구체적으로 여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강력한 치료진으로 그의 소생치료 전투를 벌이도록 하시고 수시로 치료 종용을 알아보시면서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희귀한 약재들은 다 구입하여 쓰도록 해당한 조치들도 취해 주셨습니다. 정말 400여일간이 치료기간에 그에게 비춰진 당의 햇빛, 그의 몸에 흘러들어간 어머니 당의 사랑과 온정은 두고두고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애국 열사능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박영순 선수의 묘비 앞에서 쉬이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대와 20대의 뇌성병력과 같이 그렇게 거대한 힘으로 조선의 이름을 세계 만방에 떨친 그의 심장이 31살의 고동을 멈추었다니 눈시울을 적시고 있습니다. 당시 박영순 선수가 세상을 떠났던 비보가 온 나라에 전해지자 이 나라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사랑하는 자기의 딸, 자기의 누나, 언니, 동생을 잃은 것처럼 가슴이 아파 슬픔을 금치 못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계를 진감시켰던 31살의 최우경이 너무도 일찍 갔다고 먼내 해석해 하시며 우리 어머니를 애국일 서등에 안치하고 묘비에 어머니의 공적을 길게 써놓도록 하시었습니다. 그리고 조선혁명박물관에 어머니의 경기 성과를 전시하도록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2살 난 어린 아들을 남기고 떠난 저의 동생이 마음속 아픔을 가슴에 안으시고 여러 차례나 동생의 아들 세옥이를 몸 가까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친어머니 사랑을 모르고 자란 그에게 정말 친혈육이종, 친어머니 따뜻한 사랑을 다 안겨주셨습니다. 그에게 손목시계도 채워주시고 그를 김일성 정치대학에 보내주시어 그의 앞날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2013년 8월 28일 저희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등을 쟁취한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박영순 동지에 대해 추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박영순 선수가 세계선수권을 쟁취한 때로부터 36년 만이라는데 앞으로 있게 되는 국제경기에서도 꼭 1등하라고 하셨습니다. 소국은 떠나서 못 살품 내 희망 꽃펴준 행복의 젖줄기
지역 영웅 인민체육인 이중 세계 탁구 선수권 보유자 박영순 선수. 그의 생은 길지 않으나 그가 피땀을 흘려 역사에 기록한 조국의 승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제33차, 제34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의 박영순 선수의 연속 우승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의 세계가 경의에 또 경의를 드리게 한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과 인민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박영순 영웅을 영원히 잊지 않는 것입니다.